개방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청소년에게 개방된 기회를 제공하면 스스로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고 자기 구성과 자기 주도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지도 방법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 중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내적 동기를 전제로 그들의 실생활 체험과 능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중심의 원리의 형광펜 밑줄. 두 번째, 동기 유발과 유지의 원리입니다. 청소년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며 그들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천돼야 됩니다. 세 번째,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을 획일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도하여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차를 최대한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상호학습의 원리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 사이에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활동을 장려해야 되며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경험 중심과 활동 중심의 원리입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을 실제 체험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경험과 활동은 매우 중요한 지도 원리로 채택돼야 됩니다. 전인성의 원리입니다. 청소년들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특성이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현돼야 됩니다. 인지적 내용에 대한 지도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 즉 가치관이나 태도, 그리고 대인관계 등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적 특성을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인지적인 면과 운동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게 전인성입니다. 집단 역동의 원리입니다. 청소년들은 집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며 실제로 청소년들은 집단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고 주어진 과제 활동을 추진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집단 역동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나 일터에서 사람은 매일 무엇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심성개발의 원리입니다. 인간관계 훈련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심성개발은 나 속의 나, 그걸 심성이라 하는데 나 속의 심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며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심성훈련은 만남의 훈련, 인간관계 훈련, 공동체 훈련, 감수성 훈련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제 금방 읽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지도 방법의 원리 9가지였어요. 저는 이것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에서 존중의 원리, 자기주도의 원리, 활동 중심의 원리, 맥락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협동성의 원리, 창의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전인성의 원리 이렇게 해서 또 9가지가 나오죠. 네, 밑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재 우리 청소년 지도방법론의 교재가 너무 많잖아요. 기본적인 원리를 이 책에서 또 다른 교재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인데요. 존중의 원리입니다. 존중의 원리는 청소년의 인격과 자율성을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며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항상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주도의 원리, 자기주도의 원리는 청소년 지도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의 목적, 내용, 시기, 목적, 속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활동 중심의 원리, 체험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활동 중심의 원리는 청소년 지도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의 실천적 행위와 체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맥락의 원리, 맥락의 원리는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 청소년이 처한 삶의 상황과 관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 삶의 맥락에 적합한 방법을 구성하여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다양성의 원리는 청소년의 다양한 차이와 요구를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청소년 지도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협동성의 원리. 협동성의 원리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계획과 실행에서 청소년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의성의 원리는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 창의적인 방법과 방법의 개발, 그 다음 청소년의 창의적인 능력 함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율성의 원리는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 효과성과 능률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효율성이 있었죠. 자, 마지막 9번째는 전인성의 원리입니다. 전인성의 원리는 청소년들의 인지, 정의, 기능적 특성이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서 들어갑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잡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원리로 잡을 것입니다. 자, 타이틀만 써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청소년 중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청소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죠. 동기 유발과 유지의 원리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 다양성, 융통성, 청소년 지도 방법에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욕구는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상호학습의 원리입니다. 지도사와 청소년 또는 집단을 통해서 한다면 이 성원들 간의 상호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상호학습의 원리. 그 다음 경험 중심. 그렇죠. 청소년 지도는 학교 밖 교육이에요. 그래서 경험 중심과 활동 중심의 원리입니다. 경험 중심과 활동 중심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6번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인성의 원리입니다. 전인성의 원리는 청소년에게 있는 인지적인 특성, 정의적인 특성, 기능적인 특성을 모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집단 역동의 원리입니다. 집단 지도를 할 때 우리가 집단의 역동성, 상호작용하는 힘의 원리를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 해결의 원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심성 개발이 있습니다. 심성 개발의 원리입니다. 심성 개발의 원리는 여러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감수성 훈련이라든지 인간관계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참 만남의 훈련이라든지 참 만남,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서 이 심성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 9가지를 쭉 정리해 드렸는데 이 9가지 밑에 또 기본적인 원리가 또 정리가 돼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취할 것은 더 취할 겁니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의 원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 자기주도의 원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기주도의 원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활동중심, 여기 있죠. 경험중심, 활동중심의 원리가 있습니다.